동성 간 강간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동성 간에는 힘의 우위가 드러나지 않아 강간보다는 준유사강간죄가 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준유사강간이란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평안한 일상을 위하는 변호사 우재우정 공변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인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동성 간 성폭행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등 총 7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 중인 배우 유아인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나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과 A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하는데요. 아직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만약 이와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 간 성폭행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강간죄 조항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강간 또는 간음의 의미로 인해 동성 간 강간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간음이란 성교행위로서 성기를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성 간 강간죄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동성 간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유사강간이란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아인 사건의 경우에도 유사강간죄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데 반해 동성 간 성폭행이 적용되는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보다는 단기형을 경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히 동성 간 성폭행을 포함해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죠. 동성 간 성폭행에 대한 실제 판례를 통해 법적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폭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간죄의 경우에는 주로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자기보다 약소한 남성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동성 간에는 힘의 우위가 드러나지 않아 강간보다는 준유사강간죄가 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준유사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보통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한 상태 또는 잠이 든 상태에서 발생하니 여러모로 조심하세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보았던 베이비 레인디어는 주인공인 리처드 게드라는 코미디언이 실제 겪었던 스토킹 일화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에서도 리처드 게드를 강간하는 동성인 업계 종사자는 리처드 게드를 마약에 취하게 만든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리처드 게드를 성폭행하죠. 그렇지 않았다면 본인보다 덩치가 큰 리처드 게드의 반항을 억압하지 못하고 범행에 실패했을 테니까요. 이러한 중간간 범행은 강간 또는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동성 간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 방안도 굉장히 중요해요. 동성 간 성폭행은 종종 숨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암수율이 높은 범죄인데 동성 간 성폭행은 피해자들이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수치심과 이성 간 성폭행과 달리 반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신고를 꺼리거나 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준유사강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성 간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성 간 강간 피해와 다를 게 없을 텐데요. 유사강간의 규정은 입법 당시 이성 간 성폭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피해자의 고통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가 되어질 것이지만 동성 간 성폭행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아인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된 동성 간 성폭행의 법적 처리
사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평안한 일상을 위하는 변호사 무제요정 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